자, 그러면 뉴스 3 예. 격려 뉴스 3가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갈까요? 첫 번째 뉴스는 이게 월요일 아침 우리 얘기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네. 이렇게 빨간 차트를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금요일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미국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다우존스는 1.65%, 나스닥은 2.25%, S&P 500은 1.85%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지수가 좀 많이 올랐던 비결 어떤 요인에는 네. 애플의 실적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있었고요. 그거하고 더불어서 그동안 굉장히 약세를 보였던 은행주가 급등하는 모습. 은행주가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그 웨스턴 얼라이언스하고 페거스트 뱅코프인데 페거스트 뱅코프 가볍게 81%. 며칠 사이에 하루죠. 하루에 80%가 올랐다고요? 예. 무슨 코인이야 뭐야? 예, 미국에는 그 상한가가 없으니까.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예. 80%가 올랐어요?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49%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것을 두고서 일단은 그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공매도를 많이 해놓은 것도 있었고, JP모건에서 웨스턴 얼라이언스, 자이언스 뱅코프, 코메디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 해당하는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어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JP모건에서는 그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잘못 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은행연합회가 그 SEC에다가 지역 은행주에 대한 공매도를 좀 멈춰달라라는 요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은행주에 대한 공매도 압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좀 오르다 보면은 공매도는 당연히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죠. 급등을 하다 보니까 공매도 쪽에서도 이게 매수세가 쫙 유입이 되면서 80%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면서 네. 미국 증시는 빨간 양봉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오늘 그럼 좀 받아야죠. 이거는 이 정도는 받아야죠. 근데 우리 쉬었으니까 네. 힘차게 받아야죠. 힘차게 받아야죠. 한 예. 3%. 3%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뉴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이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가만히 냅뒀으면 재앙이 됐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여기에 그 현지 특허 나가가지고 주말에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미국에 또 가 있죠. 예, 우리 그 김프로님이 미국에서 워렌 버핏의 여기 준비가 돼 있었군요. 옆엔 강왕국 작가입니다. 예, 웍셔에서의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관련 소식을 좀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워렌 버핏의 그 행사는 정말 약간 축제 같은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주주총회가 우리나라도 좀 주주총회가 좀 1년 동안 내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에 대한 그런 네. 성과에 대한 얘기도 함께 하고 그런 좀 축제가 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날이 올 것으로 본다. 변화시킬 날이 온다. 예. 네. 그런데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것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찰리 먼거 부회장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과도한 기대에 대한 거는 좀 회의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옛날식 지능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 우리 인간 지능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도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은 로봇 기술을 보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더 확산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이제 과도한 기대감이나 과도한 우려를 하는 거는 그때 즉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이제 극단적인 생각은 현실을 바라볼 때 조금 그거의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렵게 해주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인공지능이 어떤 분야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를 이렇게 원스텝 관찰을 하는 게 우리가 삶에도 훨씬 더 유용하고 투자를 하실 때도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지? 이런 것들은 어떤 서비스가 있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서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저는 이제 버핏 옹의 의견에는 좀 약간 달리합니다. 즉 인간을 못 이긴다는 말은 나는 이건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부분은 인간의 모든 인지 분야를 이기지만 몇몇 못 이기는 분야가 있겠죠. 즉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있는 분야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나머지 상당수는 AI에게 맡기게 되는 혹은 AI가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와, 이렇게 투자 격언 중에 버핏에게 맞서지 말라. 자,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겠지요? 예, 정프로님이 한번 맞섰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SVB 은행에 대해서는 고객을 그대로 뒀으면 재앙이 됐을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당시에 SVB 사태가 있을 때 꽤나 많은 투자사들이 그 오마하로 향했다라는 보도를 같이 전해드렸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워낙 이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를 그냥 시장 원리에다가 맡겨놨으면은 그 고객들의 불안감이 훨씬 더 커지고 뱅크런이 금융위기로 갔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버핏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에 들지 않은 예금자들을 내버려 뒀다면 모든 은행에서 뱅크런이 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정리를 했지만 은행 경영자들은 파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를 막으려고 이걸 막아준 거지 당신들의 경영 실패를 막아주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네. 것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예전에 한번 애플 그렇게 좋다 그러다가 애플 주식 판 적이 있거든요. 아, 버핏이? 예. 네. 그래가지고 애플 지분을 대규모 보유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애플은 우리가 소유한 어떤 기업보다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중국 쪽에서 약간 회계적인 이유로 정리를 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하면서 네. 그 멍청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의 판단에 대해서. 예. 그때 괜히 조금 팔았는데 좀 아쉽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과 함께 가정에서 2대의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의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 차는 정리를 하고 아이폰을 남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보통 이제 미국에 차 2대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긴 하시니까. 예. 근데 이제 2대 중에 한 대는 정리하고 아이폰을 살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폰이 좋다는 얘기를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TSMC도 했습니다. 네. TSMC 팔았잖아요. 예, TSMC 주식 왜 팔았냐? 그랬더니 엄청난 기업은 맞다. 그러니까 샀겠죠. 네. 그런데 대만보다는 일본에 투자하는 게 더 편안하다. 일본에 투자하는 게 더 편안하다고요? 예. 왜?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 리스크를 했어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군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 한국 기업들과 만난 투자자들 아니면 기업가들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네. 한국에 또 투자를 많이 하려고 왔던 그 기업이나 투자사들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대안으로서 일본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그때 드린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인 조건은 한국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TSMC 같은 경우도 엄청난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었을 때 대안으로 일본을 선택한다라는 게 좀 그런 대안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이렇게 일본이 제일 우선시되는 투자처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나 대만이 우선적인 투자처가 되고 여기에서 뭔가 좀 아쉬움이 있을 때 일본으로 간다라는 거를 버핏의 말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대안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 또 K 주식 시장에 시장에 매운맛을 한번 또 우리 버핏동한테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버핏동이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조금 매운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뵌 적이 있죠, 한번. 네.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의 버크셔 요 주총 얘기는 아마 또 한번 저희가 드릴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출장을 또 갔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하면 우리 김프로님이 현지에서 전하는 정보에 비해서 워낙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는 K배터리 쏟아지는 러브콜의 조인트 벤처 풍년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한국 배터리 산업의 고민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계속 드렸을 때 그 현금 흐름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여기에 공장 짓느라 투자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2024년까지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한 20조가 넘고. 와.
그리고 소재 3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8조 정도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정말 이게 투자를 해야 산업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정부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본시장에서도 조달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민간에서 투자자들도 좀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고 나라에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조인트 벤처라는 게 뭐냐면은 그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회사와 함께 공장 지을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배터리 회사가 자기 돈만 가지고 공장을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배터리 회사가 져야 되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배터리 회사들의 고민이었던 현금 흐름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은 1차 보조금 지급 전기차가 확정이 됐는데 22개 모델이 IRA 보조금을 받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부품 가물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차종이 14종. 네. 둘 중에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한 곳이 8종인데 22개 모델 중에 17종이 한국 배터리입니다. 아, 배터리는 한국 거예요? 예, 예.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22개 모델 중에 11개 차종. 절반이네.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받는 차종이 8종, 그 절반 받는 차종이 3종인데 이 절반 받는 차종은 폴란드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모델로 따지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없으니까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예, 예. 배터리 쪽은 이제 3사가 대부분 장악을 한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IRA 효과에 가장 수혜를 누린 거는 한국 배터리다. 그거는 이 숫자로 좀 확인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하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4개 차종으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에 생산 거점이 없기 때문에 그 뭐 절반에 충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드 F150 두 개 네. 모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 배터리 회사인 CATL도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광물 요건만 충족한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그러니까 22개 차종 중에 CATL은 한 종이 있었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인트 벤처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SK온이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어요. 그 SK 이노베이션 실적 발표했는데 그때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도 그때 우리가 개장 방송하면서 SK 이노베이션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포드와 이제 그 현대차 북미 조인트 벤처 이거는 발표가 됐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고객과의 협약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3월에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하고 볼보 CEO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볼보. 예. 볼보도 이번에 저 전기차 나왔던데. 예, 전기차도 나왔었고 앞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폴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볼보 계열인데 굉장히 폴스타는 약간 좀 그렇긴 하던데. 네, 폴스타가 좀 약간 그러니까 새로 만든 전기차 브랜드인 거죠? 예, 볼보에서. 예, 예. 예. 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볼보는 아무래도 지리자동차 관련한 저기가 좀 있어가지고 네네네. 중국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 볼보의 CEO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측 인사가 SK온과 만날 예정이며 투자 관련한 협력을 얘기 중인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 GM의 그 2026년 양산 목표를 한 4조 원 이상 투자해서 30기가와트 정도 규모의 공장을 미국에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세계 4위 완성차 업체였던 스텔란티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었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와의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까지 조인트 벤처를 해본 적은 없어요. 현대차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 배터리 3사가 다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거기서 다 공급받는 걸로 만족해서 살다가 직접적으로 돈을 투입하는 거는 SK온과 계약을 한 게 있었고 LG엔솔하고도 이제 계약을 맺게 될 건데 이게 이달 중순쯤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보통 조인트 벤처를 하면 그 자동차 메이커들의 맞춤형 배터리를 당연히 만드는 거겠죠. 그 공장에서는. 예, 예. 나중에 이제 뭐 그게 되게 잘 팔리고 하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예, 예. 생각만큼 이제 그 모델이나 그 회사께 잘 안 나가고 하면 그건 이제 같이 어쨌든 책임 부담을 좀 하는 거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부담을 좀 덜할 수가 있죠. 조인트 벤처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이게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그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투자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붙은 느낌이 드는 게 네. 여기 이제 업계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AMPC라고 그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은 그 1kWh/당 35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배터리 회사가 받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보조금은 아까 그 소비자들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터리 셀을 만들면 보조금이 나와요. 배터리 셀 회사가 먹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합작을 하면 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야, 근데 진짜 여기에 돈을 엄청 들이붓는 거네,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요런 거를 같이 나눠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조인트 벤처 설립에는 좀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확장을 할 때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 정도까지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자금 조달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 것 같고요. 사실 국내 증설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포항시에서 나온 얘기인데 요즘에 포항에도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에? 예, 공장 엄청 짓고 있는데 네. 지난 3일에 포스코 피처엠하고 화유코발트 중국 회사가 신규 합작법인 설립하면서 1조 2천억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이와 별도로 영일만 산업단지에 5천억 들여서 흑연 공장, 음극재 공장 짓기로 했고요. 여기에 3월과 4월에는 양극재 공장 짓는데 거의 4천억, 6천억 두 개 또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또 음극재 중에 차세대 음극재에는 실리콘 들어가는데 네. 여기는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예. 이게 지금은 흑연으로만 만들고 있고 실리콘 함량이 좀 적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씩 늘려가려 그러는 건데 여기도 3천억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케이스 만드는 니켈 도금강판 동국산업이 짓고 있는데 이것 또한 1,000억 원 줘서 공장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포항 가면은 또 에코프로의 그 배터리 캠퍼스도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전구체, 양극재 공장 거기 투자하는 것만 거의 한 2조 원 정도? 그 2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지역에 일자리도 만들고 기자재도 신청하고 막 그러는 거라 정말 여기 포항에만 지금 있는 양극재 생산량이 15만 톤이고 2030년 되면 연산 한 100만 톤 정도 될 거라고 해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때의 수요량 전망, 전 세계 수요량 전망이 한 600만 톤 되는데 거기에 포항에서 생산되는 것만 16.5%. 포항 부동산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닌가? 아닌가 이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아, 못했습니다. 그 정도면 뭐 이렇게 좀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잘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거 예.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예. 광양, 포항, 새만금, 여기 오창 이런 쪽이 이제 배터리 거점들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얼른 가볼까요? 예, 세 번째 뉴스는 그 S지발 폭락 사태 재발 막는다. 사전 공시 과징금 상향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예요. 그러니까 휴일의 시작 전이었던 5월 4일 저녁에 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저녁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때 이제 기자들 거의 퇴근하다가 다 거기 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서 그 다우데이터의 주식을 매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식 매도로 얻은 605억 원은 전액 사회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사회 환원은 어떻게 한대? 사회 환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네. 저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어디다 쓸 것이냐. 그래서 피해자 구제와 금융사기 예방에 쓰이도록 기부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자본시장 건전화 관련한 재단 설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는 재단 설립이라는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단 설립. 예. 그렇죠. 예, 재단은 또 국가에서 또 설립을 허가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건전화, 피해자 구제, 금융사기 예방에 대한 재단을 설립하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익래 회장은 최근 저의 주식 매각에 대해 제기된 악의적인 주장에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주주들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태에 대한 모든 분들께 상실감을 드린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를 결심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차라리 그냥 어차피 진짜 그분 선의를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런 생각이면 아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차라리 그냥 600억을 예. 예를 들어 600억을 내가 이제 환원한다고 치면 그냥 바로 사람들 막 잊을만 할 때쯤 뭐 재단만 이러지 말고 그냥 바로 오늘 어차피 그 돈 다 팔았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바로 그 돈 그냥 뭐 세금 떼든 어떻게 하든 뭐 그 돈을 그냥 뭐 아름다운 재단이든 뭐 그냥 오늘 바로 그냥 기부를 해버리는 게 그러니까 꼭 목적이 거기에 맞지 않더라도 그게 예. 제일 깔끔한 것 같아. 괜히 그걸 걔 들고 있어봐야 오해만 계속 생기고 차라리 그냥 바로 오늘 그냥 실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저도 이거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제가 금요일 날 녹화를 하고 갔는데 갑자기 김용래 회장 기자회견에서 600억 원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사퇴를 한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혹시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가? 아, 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내가 방송을 잘못했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시 취재를 해봤는데 현재까지로는 그러니까 도의적인 부분이지 특별히 법적 책임에 대한 건 없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키움증권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쓰는 증권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져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 주말 에피소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좀 빨리 좀 도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드렸었어요. 내부자 거래는 원래 사전 공시는 안 하고 사후 공시예요? 사후 공시를 하죠. 근데 이게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부자 정보가 없는 매도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왜 팔았을까를 좀 시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영향을 또 많이 받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 좀 빨리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사실 그 지난해 4월에 법안이 발의가 돼 있었어요. 네. 작년 4월에 이용우 의원 발로 발의가 돼 있었고 지난해 9월에 금융당국도 이거에 대한 발표를 했었는데 거의 국회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제 그 법안 소위를 열어서 그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법이 도입이 됐으면 뭐 최소한 한 달 전, 한 3개월 전에 그 김인혜 회장이 이제 이 정도 지분을 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있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불공정 거래 가담자에 대한 워스트라이크 아웃제 이게 재범률 주가 작전 세력의 재범률이 20%가 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 행위에 가담하게 되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윤창현 의원의 발의안도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이게 내용에 보면은 불공정 거래 행위 가담자에 대해서 최대 10년간 신규 거래, 계좌 개설,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논의가 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가담한 그 우리나라 재벌들이 있을까봐 그런 것도 있어요. 주가 불공정 거래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 됐을 때 10년간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주가 조작 세력만 보면은 야, 그 사람들을 처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런 현직 기업인들이 얽혀 있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안 논의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소급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과거에 잘못한 거야. 맞아요. 어쨌든 그럴 거고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건데. 예.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법안이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을 계기로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소액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진 못했지만 소액고 나서는 외양간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제 하여튼 끊임없이 귀찮을 정도로 계속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놓는 것 같아. 그냥 계속해서 하여튼 정말 힘들어 지칠 때까지 뭘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좀 과하게 뭔가 방법을 쓰지 않은 이상은 그냥 내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하는 분들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다 이렇게 뭐 또 네트워크들이 있을 테니까. 예. 그래서 잘 안 되는 거니까 오히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지켜보고 있어야 좀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한 제도들이 좀 더 도입이 좀 빨리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자금의 사전 공시제가 입법돼서 시행되는 날 정프로도 매매 사전 공시를 공식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우리 또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모셔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지난 주말 사이 미국 시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